채용 담당자로서 6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구직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LG파워콤의 인재상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이 정말로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과연 구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느냐. 단순하게 스펙이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기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많이 상담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지만 정말로 기업이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채용 설명회를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거예요. 몇 명 뽑습니까? 그 다음에 서류 전형 배수는 몇 배수인가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뽑나요? 그 다음에 영업은 어떤 영업을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질문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인재상은 어떤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인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재상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에 그 인재상을 참고를 해서 적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정말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상담이나 리크루팅을 진행해 본 6년 결과 그 어느 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 학점이나 어학이나 그 기타 각종 스펙이나 어학연수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툴일 뿐인데, 그 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고 정작 그 핵심적인 부분은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인원도 챌린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한 가지 키워드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챌린지. 자, 도전적이다, 진취적이다. 어느 회사의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인재상에 이 말은 빠지질 않아요. 그죠? 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셔도 아니면은 LG전자나 아니면 LG파워콤, 그 다음에 파워콤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데이콤, 그 다음에 조금 더 같이 헷갈려 하시는 텔레콤, 이런 애들, 콤콤콤 애들, 이런 애들 다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도전적, 진취적, 심지어는 외국의 애플이나든가 P&G를 들어가셔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챌린지, 그 다음 기타 등등. 심지어는 공기업에 들어가도 인재상인 도전적, 진취적이에요. 무슨 도전적, 진취적. 항상 공기업 모든 사람들 다 하는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집단. 하지만 꿈꾸는 이상향은 모두 다 이거예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우리는 보수적인 인재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그냥 차분한 사람을 원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좀 싸가지 없어도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요구한다. 근데 자, 왜 기업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걸까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도 변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요새 넷북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넷북이라는 아이템이 개발이 돼서 시중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요 노트북이 사실 크고 무거우니까 굉장히 작고 초소형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간단하게 인터넷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좀 초소형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지만 시장은 그러한 상품을 내놨고 지금은 여러분들 넷북이라는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나 넷북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넷북이라는 상품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엔 아무도 누구도 그러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 가지고 싶어 하고 계시고요. 제 동생도 넷북을 하나 장만을 해서 집에서 요새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점점 애가 페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버려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욕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은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여러분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포춘 기업에서 1990년대 아니면 1980년대 포춘 100대 기업에서 지금 현재 올해 2009년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불과 몇 프로? 30-40%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 포춘 기업은 먼 외국 나라 얘기고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기업들 어떠한 엑슨모빌 이상한 회사들이니까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해태제과 지금은 상표는 있지만 그 주인은 넘어갔고 해태제과는 그냥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죠. 우리 사진관들 쫙 있을 때 가장 그 사진관에 있어서 가장 큰 브랜드는 뭐였어요? 코닥이었죠. 코닥 지금 어디서 뭐 하나요? 2007년도에 코닥 전체 규모의 7분의 1로 줄었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에 대응을 못하고 필름 카메라 시장을 고집을 하다가. 그 비근한 예들 굉장히 많죠. 코닥도 있고, 그 다음 하다못해 가장 최근에는 GM이라는 기업도 넘어갔었고, 아무리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정말 공룡기업이고 시장의 지배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하고 도태되게 돼 있어요. 결국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욕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후발주자로라도 캐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그 기업을 외면합니다. 이거는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론이나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직장생활 6년을 하면서 그러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변하고 있고 기업은 변해야 되는데 기업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가요? 그 기업 안에 근무하고 있는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챌린지랑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기업이 도전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건 단지 그 말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거나 아니면은 안주하는 사람보다 왠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려먹기 편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